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많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52시간제 이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52시간제 중소기업 임금 지원한다. 2년 동안 최대 한 사람당 월 120만 원 지원입니다. 자, 50인 미만 사업장 매달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유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 땐 80만 원 그리고 재직자 40만 원 그래서 최대 월 한 사람당 120만 원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내 금리 오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못 박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가계의 빚이 무려 1,700조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물가 더 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태에서 연내 통화 정상화해야 된다. 돈줄을 죄지 않으면 심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한두 번 금리를 올려도 그 자체가 긴축이 아니다. 워낙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부 그리고 여당은 추경 추진하고 있죠. 추경과 엇박자 지적엔 보완관계다. 추경은 돈을 푸는 거, 금리 인상은 돈을 죄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완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대법원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무죄 확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려졌죠. 2심에서도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그동안 좀 많이 있었어요. 얘기도 많았고요. 그러나 비폭력,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처음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무죄입니다. 자, 성소수자로 기독교 페미니즘 양심 따라 반전 옹호, 검찰 상고 개혁다 이런 추가 설명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사진을 좀 봐주세요. 길게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를 사려고 기다리는데요. 신문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비를 맞으며 마지막 신문을 샀다. 홍콩의 일간지죠. 현지 발음으로는 핑거일보, 우린 통상 빈과일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 언론 자유 작별의 날이다. 반중 성향의 신문 핑거일보 폐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날 신문이 나왔거든요. 그걸 사려고 시민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신문을 찍어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최증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검민규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25일 금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맏아들. 키워드가 아주 짧습니다. 한 집안의 맏아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어제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의 복당 결정에 나서 복당을 했죠. 그런데 일성이 맏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다룰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3도 뽑혔다. 고3이 대학을 뽑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사가 아니겠죠, 그거는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과정에 있죠. 공개 선발입니다. 이름이 나는 국대다 이런 타이틀로 진행 중인데요. 어제 16명, 이른바 16강이 결정이 됐는데 그중에 그 후보로, 대변인 후보로
고3 학생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눈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올려야 할 때일까? 물음표가 찍혀 있죠. 금리 얘기입니다. 일면 기사 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매우 솔직. 문재인 대통령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매우 솔직하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 호평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예고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요동치는 야권 대선 구도다. 자맹 끝낸 윤석열 드디어 링에 오른다. 이 제목만 보고 아마 외국인께서 보시면은 무슨 권투대회가 열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만큼 격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윤석열 드디어 29일 대선 출마 선언한다. 그리고요, 이 장소는 윤봉길 기념관입니다. 윤봉길 기념관.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의 선조인데. 자, 여기 보면 또 전원 정치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엑스파일 논란까지 불거졌죠. 정면 돌파할지 주목된다. 또 한 가지는요. 국민의힘 입당 여부 한다면 언제? 이거 역시 관심입니다. 과연 이런 얘기, 이런 모든 얘기를 다 29일에 할까? 이것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 그리고 대권 의지를 밝혔다.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난 9일이죠. 당시에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여당 내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 같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 나라가 어떠한 인물을 배출하느냐와 함께 그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당 선생의 기념관 그 개관이 아주 뜻깊고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모가 시선 피해 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자, 응원합니다. 윤석열 화이팅! 불법 사찰이다 또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트리는 거죠.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드디어 검증의 시간이 왔다. 피해갈 길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벼르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김가락 교수님. 네. 29일 날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윤봉길 기념관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애국 정신을 좀 받들겠다. 이런 의미가 가장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같은 파평윤 씨라는 그런 어떤 연관성도 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의미도 있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선언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였거든요. 겹치네요. 겹치고 그래서 검사들이 윤봉길 기념관을 좀 좋아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됐건 6월 29일 날 합니다. 이거는 또 우리한테는 민주화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죠. 6.29 선언이 있었던 그렇죠. 날. 당시 이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를 수용하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디서 하느냐, 날짜가 언제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9일 날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개행보 첫 시작이잖아요. 이때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하느냐. 사실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그 내용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그리고 솔직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관심사인 거죠. 근데 언론도 그걸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니까 의미 부여를 날짜에 의미 부여를 좀 한번 해보고 또 장소에도 해보고 그런 겁니다. 사실 언론도 좀 답답해요. 뭔가 그렇죠.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엑스파일이 공개는 안 됐지만 많이 이렇게 사실 회자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예. 이게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아까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당은 언제 입당하느냐, 그 부분은 사실 이미 나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민심 투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결정을 한다, 뭐 예.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의 관심사는 많은 논란거리가 이 엑스파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아마 기자들의 어떤 질문이 몰려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기다려 봐주십시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미룰지. 그러니까 저는 장소나 날짜보다는 그날부터가 검증의 시작인데 어떻게 검증의 시간에 데뷔를 할지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요. 지금 이 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뭐 패널 분들 김갑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고민을 더 하지 않을까. 과연 어떤 얘기까지 어떤 수위로 그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아닐까 싶으네요. 자, 김종혁 전 부장님. 그날 나올 수 있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단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굉장히 모호하죠. 걸어갈 길이라는 거. 자, 물론 이 정도면은 대선 출마 얘기는 분명 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심사는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문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김관옥 교수가 잘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그 회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와 야의 대선 예비 후보가 각각 9명씩 무려 18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87년부터 취재를 시작했는데 예.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야 공히. 예. 과거에 신한국당에서 뭐 9령, 8령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 예. 이렇게 18명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중에서 더 특이한 것은 예. 이 윤석열 총장은 국민들한테 검찰총장 외에 정치인으로서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신인 돌풍이 이런 것은 과거에 10년 전에 안철수 돌풍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이분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그동안에 사실 비판도 있었잖아요. 전원 정치인이 뭐니 해서 그렇습니다.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본인의 뜻을 밝히고 직접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시험대에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향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예. 거기서 이제 물론 대선 출마는 당연히 이제 어떠한 이유로 하겠다. 예. 왜 내가 보면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과 상식,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입당 여부는 아마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뭐 이미 제가 사람들을 좀 만난 다음에 그 입장을 좀 더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겠다 또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를 불러낸 게 국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과 만난 다음에 예. 더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고 예. 하지만 장모와 처, 이른바 X파일에 대한 문제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선언적으로는 뭐 어떤 경우든 장모가 됐든 처가 됐든 법 앞에 법 위에 사람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당연히 평등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하지만 예. 제가 알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의 얘기는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기자라면 뭐 아유 이 앵커는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벌떼같이 기자들이 물어볼 뭐 거예요. 엄청난 질문을 하겠죠, 그날. 그렇죠. 물어볼 예.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저는 그런 이제 과거나 뭐 이런 것들 말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미래. 미래. 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본인의 걸어가는 길도 좋은데 예.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 과거에 대한 것들만 말고 예.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준다면 그렇다면 뭐 상당히 좀 성공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요, 김유혁 전 부장님. 지금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도 그렇고 여기 뭐 언론들도 일단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것이다라고 기정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만약에 혹시 대선 출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오늘부터 정치권에 투신하겠습니다 정도 수준만 얘기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저는 그러면 굉장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감당하기 지금도 어렵다. 그거는. 지금도 기자들이 이게 뭐예요? 뭐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단계 지났고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좀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최소한 그거는 나온다.
그 얘기를.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본인의 회견문 뭐 읽는 게 끝난다면 질문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아무튼 그래서 언론들은 일단 대선 출마 선언은 그날 한다.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 나머지가 몇 가지 이제 엑스파일과 관련된 거, 입당과 관련된 거 등등등 이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